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식물보호기사 이제 5개 년도 기출 문제를 지금부터 풀어볼까 하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2021년도에 실시되었던 기출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부터 시작하겠는데요. 2021년도 사회 정기기사 시험 문제입니다. 네, 공부하실 때는 먼저 기사 문제를 실제 시간대로 맞춰서 풀어보고 그 후에 이제 각종 특강들 수분 포텐셜 특강이라든지 계산 특강을 먼저 수강하신 후에 본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제별로 간단히 코멘트를 남기는 식으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중요도에 따라 공부하시면서 스스로 반복 학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바로 책에 체크하지 말고 교재를 구매하신 경우에는 교재 뒤편에 가채점 용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채점 용지를 활용하셔서 점수대를 파악하시며 반복 학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그럼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20번까지는 식물병리학 문제입니다. 식물병리학 1번 문제입니다. 십자화과 작물에 발생하는 배추, 무, 사마귀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는 문제였습니다. 네, 이거 빈출 문제에서도 확인한 것처럼 십자화과 작물의 배추, 무, 사마귀병은 산성통양에서 발병이 잘 되는 것으로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네, 자주 나오는 주제다 보니 꼭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별 4개를 쳐놨는데요. 벼도열병에 대한 설명입니다. 도열병 같은 경우는 정리가 반드시 선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도열병은 학명은 피리큘라 이렇게 되고 진균이고 비도 오고 그래서 이렇게 암기하기로 했었죠. 네, 비가 오는 날씨에 자주 발생하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리고 종자 소독으로 방제 효과가 상당히 크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3번은 이런 문제들은 이제 병에 대한 조금 지엽적일 수 있는 문제들인데요. 이런 문제들은 여러 번 반복 학습하는 것이 방법이니까 반복 학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4번 파이토플라즈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라고 했는데요. 파이토플라즈마에 의한 병은 매개충 감염이 굉장히 많고 복숭아 잎 오갈병, 벚나무 빗자루병 제외한 오갈병과 빗자루병을 매개합니다. 테트라사이클린의 감수성이며 순활물 기생체라는 것까지 가져가셔야겠습니다. 5번 이건 대표적인 거죠. 정답 3번 배나무 붉은별 무늬병은 향나무가 중간기주인 대표적인 질병입니다. 6번 다음 중 벼에서 가장 잘 발생하지 않는 것. 노병이 가장 잘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보다 나머지 병에 대해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7번 균사에 경막이 없는 것. 이것도 암기법으로 한번 정리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나는 경막이 없어서 접합이 잘 된다 라고 외우자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외워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8번 마른 무늬 미충 이런 것도 조금 지엽적일 수가 있는데 여러 번 살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9번 궁소가 부족하여. 이건 지속적 복습 필요하고 이거 빈출 문제에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사과나무 축과병 같은 경우는 풍소 부족이구나 이렇게 연결 지어서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10번 줄무늬 입마름병. 줄무늬 입마름병은 애멸구가 매개하는 바이러스병이죠. 줄무늬 입마름병은 애멸구가 매개하는 바이러스병이라는 게 중요하고 따라서 살균제 살포로는 효과를 보기가 어렵죠. 빈출 문항이니까 잘 확인을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11번 담자기와 담자포자. 이거는 겉간부기병이고요. 정답은 겉이 있으니까 이제 속에다 이제 우리가 담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해보자고 빈출 문제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11번은 이렇게 암기법으로 가져갈 수가 있겠고 12번 곰팡이는 엽록소를 갖지 않습니다. 나머지 특징들은 한번 살펴보시고요. 13번 문제입니다. 황색 균총을 형성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뒷부분까지 다 학습하고 보면 황산 어쩌고 저쩌고 황산구리 이런 거 되게 많이 배우잖아요. 그래서 황색이면 저 발음이랑 합쳐서 황산 이렇게 한번 외워보는 게 어떨지. 뭐 또 나올 가능성이
없진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간단히 가져갈 수 있는 건 가져가는 게 좋겠고요. 14번 문제입니다. 하우스에서 재배하는 채소에서 과습과 저온에 많이 발생하는 병은 뭘까요? 네, 중요한 병이죠. 잿빛 곰팡이 병입니다. 네, 하늘이 잿빛인, 네, 그리고 저온이고 구름 많고 비가 오는 다습한 날씨에 발생하는 잿빛 곰팡이 병이 답이었습니다. 15번 문제입니다. 15번 문제는 네, 크기가 가장 작은 식물 병원체, 바로 바이로이드였죠. 답을 가져가시면 되고, 16번 병원균이 불완전세대 피리큘라리아. 네, 답이 나왔죠. 이제는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7번 1차 전염원에 대한, 네, 이거는 그렇게 저희가 살펴본 적은 없는 문제지만 정의 문제고요. 네, 이제는 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만들어진 전염원을 1차 전염원이라고 합니다. 네, 오이류 덩굴 쪼김병의 방제법. 네, 나머지 보기들을 열심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종자 소독으로 효과 볼 수 있고 접목을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저항성 품종은 네, 대부분의 병에서 성립하는 방법입니다. 19번 문제입니다. 벽 키다리병의 병증 형성 원인으로 주요 호르몬은 네, 키다리가 세상을 지배한다. 네, 키 큰 사람이 인기도 많고 키 큰 사람이 뭐 농구 선수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키다리가 세상을 지배한다. 이렇게 해서 지베렐린이라는 거 암기할 수 있었습니다. 20번 문제입니다. 감자 Y 바이러스의 주요 매개충은 네, 중요도는 낮지만 네, 한번 나오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 번 복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네, 이거 감자 Y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네, 복숭아 혹 진딧물이 매개를 하고 있다는 것까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번부터 20번까지 병리학 문제였고요. 잠시 후 이 과목 농림해충학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농림하충학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문제입니다. 두의 성장 단계에서 휴면 호르몬이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휴면 단계는 알휴면 때였죠. 네, 알휴면 때인 거를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22번 문제는 앞날개가 경화되어 있는 곤충은 딱정벌레류와 집게벌레류인데 네, 솔직히 잘 몰라도 되고요. 네, 이거 알고 있다면 2번으로 쓸 수는 있었겠습니다. 23번 문제입니다. 네, 윤작을 하는 이유. 윤작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한번 상상해 보면 좋겠죠? 윤작을 하게 되면 네, 어떻게 될까? 윤작을 하면 네, 기주들이 계속 바뀐다는 이야기죠. 기주가 계속 바뀌게 되면 네, 방제 효과를 아무래도 확실히 볼 수 있는 건 기주 범위가 좁고 이동하기도 조금 어려움이 있는 그런 해충들이 네, 윤작, 혼작 시 방제 효과를 크게 볼 수 있겠죠. 네, 24번. 네, 유약 호르몬은 이제 알라타체에서 이제 나오는 호르몬이고 탈피 호르몬 같은 경우는 네, 다음 연기로 넘어갈 때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둘 다 높을 때 기억이 맞겠습니다. 25번. 내충성에 감수성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걸 숙지하고 있으면 되겠고요. 26번은 보청 사충률 공식을 이해하고 있다면 충분히 풀 수 있었을 텐데요. 네, 여기서 실험군 치사율. 네, 여기서 실험군은 뭘까요? 여기서 실험군은 실험에서 만들어낸 네, 시험에서 만들어낸 그런 샘플이고요. 그래서 저기 처리구, 농약을 처리한, 살충제를 처리한 곳이 이번에 실험군이 되겠고 그곳의 치사율은 100-22.5를 하게 되면 77.5고 네, 그리고 대조군의 치사율 같은 경우는 생충률이 90%였기 때문에 10%가 되고 그리고 네, 모든 게 이제 수치를 구해놨죠. 네, 여기서 실험군이 뭔지, 대조군이 뭔지를 안다면 충분히 풀이를 할 수 있었고요. 보정사충률이라는 개념 자체는 이제 자연사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벌레들이 이제 농약을 실험을 했는데 농약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자연사할 수도 있다. 이런 비율을 보정해서 구한 사충률이고 그거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27번 문제입니다. 해충 방제에 사용되는 천적. 네, 포식 범위가 한정되어야지 뭐 잔뜩 먹어버리면 또 안 되겠죠. 그래서 효과를 제대로 예측할 수 있으려면 포식 범위가 한정적인 것이 유리하다. 네, 28번 문제는 네, 조금 지역적인 거 있어서 풀이하지 않도록 하고요. 29번 문제입니다. 다음 해충 중 기주 범위가 가장 좁은 것은? 네, 벼멸구가 기주 범위가 가장 좁구나. 이 정도 문장 명제를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30번 문제.
네, 토양 해충으로 알아두셔야 될 거 고자리 파리, 뿌리 응애, 땅강아지 이렇게 되고요. 네, 그래서 쉽게 맞추실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31번 문제입니다. 자연 생태계와 비교할 때 농 생태계의 특징은 이렇게 했습니다. 영양 단계의 상호 관계가 간단하죠. 그렇게 특이한 환경이 없어요. 논이랑 밭에 그 넓은 땅에 오로지 한 가지 작물만이 가득 배우고 있죠. 이런 특이한 환경이 없단 말이죠. 영양 단계의 상호 관계가 간단할 수밖에 없어요. 들판에 가면 여러 가지 식물체들이 이렇게 서로 다른 이렇게 군집을 이루고 있는데, 이제 농생태계 같은 경우는 작물들이 대부분인데다 잡초가 조금 있고, 그걸 이제 기주 식물을 먹는 어떤 해충들이 있고, 이런 것처럼 굉장히 간단합니다. 간단한 상호관계가 성립하고, 32번 같은 경우는 간단하죠. 암컷의 수가 이제 위에 분자로 가야 된다는 거죠. 33번입니다. 페로몬의 역할은 종 내에서 상호작용을 매게 합니다. 그래서 다른 곤충이랑이 아니라 같은 종인데 다른 개체, 이렇게 하면 맞는 설명이 됐겠지만, 네, 다른 종을 지금 의미했기 때문에 틀렸고요. 네, 34번 혈 림프에서는 수분 보존 기능은 없다. 이 정도 알시면 되겠습니다. 35번 문제입니다. 네, 밀도를 추정하고자 하는데 한 곳에 이렇게 정말 넓은 땅에 있는데 그 중에서 좁은 일부 지역에만 분포한다면 더 많이 조사를 해봐야 더 표본이 정확해지겠죠. 그래서 집중 분포는 표본 수가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36번 섬서구 메뚜기는 굉장히 유러피언한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얘는 사실 서구에서 오지 않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7번 살충제가 곤충의 체내로 침투하는데 돌기를 통해서 흡수하지는 않는다라는 점을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38번 문제 종합적 해충 방제에서 방제를 실시해야 하는 해충의 밀도 수준, 경제적 피해 허용 수준에서 항상 방제를 실시해야지 효과를 볼 수가 있고 가장 중요합니다. 39번입니다. 검역 과정에서 금지 병해충이 발생하면은 전문가 회의를 하겠습니까? 시료 분석을 하겠습니까? 소독을 할까요? 아니면 모두 틀렸고요. 폐기 또는 전량 반송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0번 문제입니다. 복숭아 심식나방 같은 경우는 이제 성페로몬을 이용하여 발생을 예찰하고 있죠. 수컷을 이제 보통 포집하는 걸 목표로 페로몬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21번부터 40번까지는 21년 사회 농림해충학이었고요. 잠시 후 이제 재배학 원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재배학 원론 강의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배학 원론 같은 경우는 이제 41번부터 60번까지 문제이고요. 보통 나오던 게 항상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느끼시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량 원소가 아닌 걸 몰랐습니다. 다량 원소는 보통 비금속 계열이라고 말씀드렸고, 금속은 이렇게 칼륨 또는 포타슘, 그리고 칼슘, 그리고 마그네슘 이렇게 해당하고요. 금속 계열은 대부분 금속 계열이고, 붕소나 염소 같은 친구들은 미량 원소에 포함이 되더라 라는 거였고요. 복습이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토양 구조, 단립은 이제 입자가 한 가지 종류, 거의 단순한 구조죠. 거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이사이에 공극이 많아서 통기성과 투수성은 좋은 편입니다. 43번 문제입니다. 질소질 비료가 아닌 것은, 나머지 선질을 챙기면 되겠고요. 용성 인비 같은 경우에는 질소질 비료가 아니죠. 44번 문제입니다. 탈립성 같은 경우, 4번의 탈립성 같은 경우는 이제 잘 떨어지는 성질이에요. 나달이 잘 떨어지는 성질인데, 이거는 곡식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조건, 작물로서는 유리하다고 볼 수 없고, 잡초에서는 이게 굉장히 산파가 잘 되기 때문에 잡초에서 유리하지만 저희가 작물로서는 적합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45번 용수량은 쉽게 말하면 날라간 량에서 이제 유효 우량을 제외시켜준 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6번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신품종이 가져야 되는 거, 신품종을 이제 만들었어요. 우리가 만들었는데 그거를 기껏 만들어 놨더니 변이를 해요. 얘가 막 바뀌어 버린다는 거지, 품종이. 그거는 정말 짜증날 것 같은데. 그러면 47번 문제 강산성 토양에서 가급도가 감소해서, 망가는 아니구나, 이 정도 살펴보시는 게 학습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같아요. 네, 다음. 냉해의 가장 약한 시기는 네, 감수 분열기고요. 네, 우리 감자에서 감기, 냉해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추위에서 많이 결리는 거. 그래서 감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이렇게 외워보면 어떨까? 추천드리고요. 네, 연작의 피해가 가장 작은 작물. 네, 연자가 피해가 작은 것은 이제 벼, 옥수수 같은 작물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연작의 피해가 작은 작물. 네, 이건 순 50번 문제는 네, 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꼭 한번 확인해 주시고 넘어갑니다. 네, 과수의 분류인데요. 네, 이건 몇 번 하다 보면 이제 적응이 되실 거예요. 장과류, 인과류, 핵과류 이렇게 나눠지죠. 네, 한번 꼭 복습 부탁드리겠습니다. 52번. 최저 온도가 가장 낮은 작물은 귀리랑 메밀이 낮구나.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네, 이거는 이타이 병이라고 나왔습니다. 이거는 카드뮴이고요. 네, 미나마터병 같은 경우는 순회 중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병입니다. 54번 문제입니다. 작물이 주로 이용하는 토양 수분은 네, 모관수이고요. 수분 포텐셜 특강에서 잘 다루어 드렸던 내용. 55번입니다. 네, 함께하면 좋은 동반식물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56번은 네, 물이 안 좋은 조건. 물이 따뜻하면 식물이 잘 자랄까요? 균도 잘 자라겠죠. 그래서 고수온은 좋은 조건이 아니고 탁한 물은 네, 이물질이 많다는 거고 정체수, 고인 물은 네, 좀 썩거나 변질되기 쉽겠죠. 안 좋은 조건을 모두 갖추었을 때 수해가 잘 발생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57번 요수량이 가장 적은 작물은 뭘까요? 요수량이 가장 적은 작물은 네, 옥수수, 수수, 기장 이렇게 세 가지였고요. 이거 세 가지를 외운다면 요수량이 많은 거 다 풀 수 있어요. 반대 문제가 나오더라도 충분히 풀이가 가능합니다. 58번 문제입니다. 네, 침수 후에는 반드시 방제를 해야지 내 발생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네, 잘못된 설명이었고요. 59번 문제입니다. 네, 부족하면 결실이 나빠지는 것은 붕소고요. 네, 사과나무 축과병을 한번 연결해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작물 중에 씨포 작물이요. 네, 씨포 작물은 벼, 보리, 밀, 콩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씨포 작물은 수수 친구들이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재배학 원론 풀이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은 21년 사회 농약학입니다. 농약학은 61번부터 80번까지입니다. 네, 보호살균제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보호살균제는 이제 표면에 계속 남아 있으면서 네, 침투를 막는 1차적인 장벽 역할을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부착성, 네, 오래 잘 붙어 있어야 되고 네, 유지가 되는 2번이 적절하겠죠. 네, 수화제에 사용되는 증량제, 네, 벤토나이트, 카올린 이런 것들이 사용됐었고요. 황산 암모니아나 설탕은 수용제의 증량제로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63번. 네, 고독성 농약 등록이 들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요. 네, 환경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에 네, 환경을 생각하는 농약들도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64번 문제입니다. 네, 저거 잘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되죠? 지효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죠? 네, 그러면 지효성이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나머지는 발음이 어떻게 읽어도 지효 같진 않죠. 65번입니다. 네, 효과가 좋은 농약 한 가지를 계속 사용하게 되면 네, 병해충에서 이제 내성이 생기면서 네, 효과를 최대한 극대화할 수 없게 되겠죠. 네, 66번입니다. 계면 활성제의 역할 옆에 정리해 두었고요. 그 중에서 응집작용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7번 문제입니다. 네, 살충제를 작용 기장에 따라 분류했을 때 가장 거리가 먼 것을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어떤 걸까요? 네, 광합성 저해제 같은 경우는 살충제 분류에 해당하지 않고 제초제의 분류에 해당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9번 문제입니다. 스트랩토마이신 같은 경우는 이제 세균성 병을 방지하는 대표적인 약제이기 때문에 꼭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70번 문제. 네, 발현 속도에 따른 구분은 급성, 독성이게 되겠고요. 네, 나머지는 넘어가겠습니다. 71번. 이거는 이제 양팔에 이렇게 사이좋게 지금 H2N 이 작용기를 끼고 있게 되는데 이걸 이제 우리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양쪽으로 친구들을 끼고 있는 그런 느낌. 그렇게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72번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보기들을 위주로 좀 살펴봐 주시고 자주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73번. 네, 이거는 답을 암기해야겠죠. 6이 이제 중독되었을 때 이 문제는 2번 이상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74번. 키틴 같은 경우는 외골격의 요소고요. 네, 그래서 네, 변태를 하는 과정 중에서 또는 네, 발생을 하는 과정 중에서 네, 저해를 하게 되고요.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풀이하지 않고 계산 문제를 모아둔 강의에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77번입니다. 농약의 품질 불량이 원인이 되고 네, 4번 같은 경우 고농도라고 해서 이게 품질 불량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 78번 같은 경우 네, 지금 NOAEL 저거는 이제 동물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을 때의 결과고요. 네, 그걸 인간에 적용하기 위해서 안전계수로 나눠주는 형태로 ADI를 구하게 됩니다. 79번 문제입니다. 네, 유기인재 살충제는 알칼리에 대해서 분해되기 쉽다. 이런 가장 큰 특징이 있었죠. 특징 복습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농약학입니다. 네, 80번 문제입니다. 네, 물에 녹여서 사용한다는 거죠. 물에 녹여서 사용하는데 네, 장기간에 걸쳐서 녹는 것보다는 바로 녹는 것이 효과가 좋고요. 81번 문제입니다. 네, 논잡초 옆에 정리를 해 두었고 저 이름들과 친해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이름들과 친해져야 되고 화분과라는 친구, 화분과는 이제 벼처럼 생긴 그런 잡초들이고 종류가 가장 많다고 했죠. 그래서 피나 나도 겹풀 이런 것들은 화분과 잡초인데 네, 피는 1년생, 나도 겹풀은 다년생 잡초가 되겠습니다. 82번 같은 경우는 이제 순서를 쭉 살펴보시면 왜 답이 되는지 정도는 쉽게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초제의 살초 형태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네, 습기 억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네, 84번 같은 문제 자주 나오고 있죠. 로제트형은 이제 생육형에 따른 분류였습니다. 수용성이 아닌 원재를 물에 분산시키는 것은 수화제였죠. 수용성이 아니라는 걸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87번 문제입니다. 1년생 잡초로만 나열된 것을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네, 1년생 잡초 이런 것들도 이제 친해져야 되는데 물달개비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네, 좀 이름들이랑 많이 친해져야 될 것 같아요. 잡초들 이름이랑. 88번 문제 광도랑 제초제의 선택성이랑은 전혀 관계가 없게 되겠죠. 89번입니다. 광엽 잡초. 네, 이것도 보려면 저 이름들을 다 외우는 것은 전 너무 힘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기에 나오는 것들, 기출에 나오는 것들, 농약학만이라도 꼭 구글링 쳐보면서 이렇게 나오는 황엽 잡초 형태잖아요. 이제 잎이 어떻게 생겼느냐라는 건데 한번 구글링을 해보는 걸 진짜 추천드립니다. 이미지 검색하면 사진 정말 잘 나옵니다. 90번 문제입니다. 잡초의 유용성으로 거리가 가장 먼 것은 병해충의 서식처가 되는 게 어떤 면에서 유용한 건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왜 보기로 나왔을까요? 91번 문제입니다. 잡초 종자의 발화 습성. 네, 발화의 준동식성이라는 거는 일시에 한순간에 조건을 충족하면 발화를 한다는 거. 발화의 계절성 같은 경우는 네, 빛의 이제 일장에 따라서 발화를 한다는 거고, 발화의 주기성 같은 경우도 이제 발화의 주기성은 온도 조건 이런 거에 반응을 하는 거고, 발화의 불연속성은 없었죠. 네, 없었습니다. 92번. 영양소 중 작물과 잡초에 가장 많이 요구되는 거. 네, 칼슘, 질소, 인산 이렇게 되겠죠. 반드시 알아주시고요. 궤경으로 번식하는 논잡초. 네, 궤경은 네, 저렇게 됩니다. 지금 올빵개가 많이 나오고 있고, 벗풀도 자주 나오고, 올미도 자주 나옵니다. 일단 저 세 가지는 정말 자주 나오는 잡초이기 때문에 좀 이름이랑 친숙해지는 게 좋고요. 궤경이라는 것도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네, 94번. 네, 이양 이식 재배를 하는 거는 네, 경합력을 높일 수 있는데 왜냐면 생육 단계가 앞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재배하려고 하는 작물이 생육 단계에서 앞서기 때문에 조금 더 잡초보다 종자에서 시작하는 잡초보다 조금 더 경합 우위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95번입니다. 잡초 경합 한계 기간이 가장 긴 것, 가장 짧은 것과 긴 것만 알면 됩니다. 네, 녹두가 가장 짧고 양파가 가장 깁니다. 96번입니다. 경합에 관여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거리가 먼 것은
네, 제초대 내성을 가지고 경합하진 않습니다. 네, 그게 요인이 되지 않고요. 97번. 네, 이사디 같은 경우는 이제 알아두실 게 선택적이면서 옥신작용하고 광역 처리를 주로 하고 있고 이해인형 제초제 그리고 페녹실계 제초제라는 겁니다. 98번 문제입니다. 암바라. 네, 이거는 암기법이 따로 있었죠. 네, 암기법 한번 복습 부탁드리겠습니다. 99번 문제입니다. 잡초의 번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네, 1년생 잡초는 오로지 자가 수정에 의해서만 번식할까요? 네,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100번입니다. 100번 문제. 이제 한 회를 다 풀었다는 의미죠. 외래 잡초. 외래 잡초로는 지금 나와 있는 개망초. 망초 친구들이 이제 네, 외래 잡초고, 저기는, 저기서 왔나봐요. 그렇죠. 그래서 외래 잡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로써 21년 사회 식물 보호 기사에 대한 모든 문항 풀이를 좀 맞춰봤는데요. 네, 점수가 얼마나 나오셨나요? 혹시? 네, 안정적인 과목도 있고 조금 부족한 과목도 있겠지만, 네, 다음 문제 이제 풀이하실 때는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복습을 항상 철저히 해주세요. 공부를 할 때 항상 진도만 막 나갈 것이 아니고 오늘 복습을 많이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잠시 후에 다음 회차 문제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2021년 2회 정기 기사 시험 문제 지금부터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병도와 발병률에 대한 차이였죠. 발병도는 면적의 비율이었고요. 발병률은 전체 개체수분의 발병한 개체수의 비율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2번. 네, 2번 문제 답 암기하는 거 중요했고요. 네, 쉬워요. 아그로박테리움이라는 건 사실 유명한 거기 때문에 좀 친숙해지시면 답 찍는데 어떠한 어려움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램 음성세균. 네, 그램 음성세균 같은 경우는 이제 음성세균을 외우기보다는 네, 양성세균, 보라색으로 그램 연색 반응이 일어나고 감자 둘레 썩은병, 감자 더댕이병, 토마토 궤양병 이렇게 세 가지 존재한다는 거 이게 그램 양성세균병이었었죠. 네, 4번 항생은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네, 병징과 표징에 대한 거죠. 네, 표징이라는 것은 이제 병원체가 실제로 나타나는 거고 병진 같은 경우는 이제 병에 의해서 걸려서 나타나는 이제 외견상의 증상이죠. 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병원체를 실제로 부르는 거는 표징이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네. 6번. 6번은 이제 후벽포자가 이제 저런 걸 의미하죠. 비대에서 생성되는 거 후벽포자. 네. 향나무를 제거하면 네, 이거는 중간 기주가 향나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붉은별 무늬병 네, 적어 주시면 되겠고. 네. 세균성 전문의병 이것도 이제 복습을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이제 중요한 병으로 사실 다루지는 않는데 그래도 알아두면 나쁠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복습을 여러 번 하다 보면 이것도 눈에 익기 때문에 금방 풀이를 할 수는 있습니다. 9번. 네, 줄무늬 입마름병에 대한 건데요. 네, 오갈병이라든지 도열병 비롯해서 자주 나오고 있는 주제입니다. 애멸구가 전반하고 바이러스병입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사과나무 불안병입니다. 네, 나머지 설명들을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1번 흰입마름병입니다. 이것도 가끔 나오는데 네, 흰 수염고래, 네, 수자, 물 숫자, 네, 흰입마름병, 네, 물이랑 관련이 있죠? 침수랑 관련이 있습니다. 12번 네, 이거는 눈으로 계속 확인하셔야 되는데 도열병에는 이제 필리핀계 말고 인도계, 일본계, 중국계만 존재하는구나 라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식물 바이러스의 분류 기준에는 세포벽이라는 게 포함되지 않고요. 14번 같은 경우는 정의 문제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사람한테도 동물한테도 감염이 되는 붉은 곰팡이병에 대한 문제였고요. 네, 자주날개 무늬병은 자자를 따서 담자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17번 병원 체중 크기가 가장 작은 것. 이거는 연속으로 출제가 되었던 문제인데요. 바이로이드는 가장 크기가 작은 병원체입니다. 네, 벼 오갈병의 주요 매개충은 끝동매개충인데 이거는 농림해충학에도 충분히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19번 검은멸분입병에 대한 설명으로 네, 이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쉽게 풀이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20번 문제입니다. 20번 문제 같은 경우는 도열병이 다발하는 조건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네, 도열병 같은 경우는 옆에 따로 정리까지 해드렸고요. 네. 그래서 지금 가장 적절한 거는 비가 자주 오고 일조가 부족하고 다습할 때 네, 아주 적절한 설명이었습니다.
21번 이제 농림해충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농림해충학에서 1번 문제. 과일 내부로 들어가는 심식충이라고 하죠. 복숭아 심식나방은 과일 내부로 들어가면서 배설물을 밖으로 분출하지 않습니다. 22번 문제입니다. 선천적 행동 양식이 아닌 것. 조건화라는 거는 어떤 조건에 이제 서로 이제 어떤 외부 자극에 대해서 이제 어떤 조건적으로 행동하는 걸 뜻하는데, 따라서 선천적 행동으로 보기 어렵죠. 유약 호르몬은 알라타치에서 형성되고요. 전용선에서는 탈피 호르몬이 나오고 있습니다. 흉부 엑스레이 관련해서 암기법도 있었습니다. 카디악 하체는 심장 박동을 조절하는 호르몬을 분비하겠습니다. 생물적 방제입니다. 생물적 방제는 거의 모든 해충에 유용하지도 않고요. 대발생 같은 경우는 어떤 대비가 안 되는 그런 단점이 있었죠. 25번 문제입니다. 곤충 날개가 두 쌍일 때 가운데 그리고 뒤에 있다고 했죠. 앞 가슴 같은 데는 없습니다. 곤충의 다리, 이것도 진짜 출제가 꽤 되고 있는데요. 처음이랑 끝 두 개만 이렇게 외우면 사실 중간에 그렇게 틀리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고. 톨리 폭파리는 충영을 형성하는구나. 연결지어서 자주 복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은 종의 다른 개체라는 게 중요했죠. 페로몬. 29번 포도나무 줄기를 가해하는 포도 해충 같은 경우는 이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박쥐나방, 포도 유리나방, 포도 호랑 하늘소, 이게 나무 줄기를 가해합니다. 포도를 가해하고요. 회 마디에는 세 쌍의 다리와 두 쌍의 날개가 있지 않죠. 마디 어디에 있었죠? 방금 전에 있었죠? 기억해서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비례해충이지만 월동하지 못하는 것은 벼멸구였고요. 고시류의 밑잠자리가 있구나. 이렇게 보고 그냥 넘겨야 될 것 같아요. 저렇게 나오면 사실 분류가 어렵기 때문에. 당장 해야 될 건 이런 문제들 아니죠. 32번 같은 문제는 아니고 나머지 문제들을 많이 맞추면서 눈으로 익히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사령충, 가령 말하면 이렇습니다. 이런 문제를 맞춰야 되는 거죠. 이렇게 저희가 자주 봤던 거 33, 34는 반드시 맞춰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3회 탈피한 요청. 그래서 탈피 회초 플러스 1, 영충이라 이렇게 명명하면 되겠죠. 총체벌레목은 비대칭이, 입틀이 좌우 비대칭인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35번 문제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호르몬 분비에 관해서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말피기관 같은 경우는 배설기관이기 때문에 호르몬 분비와 이제 관련이 없겠죠. 그리고 이제 찔러서 흡즙을 하는 그런 곤충이 아닌 것은? 이라고 물어봤는데, 진딧물, 노린재, 애멸구, 뭐 다 해당되고, 매미까지도 이제 찔러서 즙액을 빨아먹는 곤충인데, 파리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37번. 맹장은 새로 생기지가 않는다는 것이 맹점이고요. 38번. 곤충이 휴면하는 데는 어떤 게 제일 중요해요? 온도가 제일 중요하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분류학적으로 개미는 어디에 속해요? 벌에 속해요. 그렇다고 합니다. 40번. 호흡기의 기문수가 가장 적은 거는? 모기 부치가 0개라서 굉장히 특이하게도 가장 적습니다. 0개로 가장 적습니다. 41번 문제입니다. 산성 토양에 가장 강한 것은? 강한 것, 약한 것 따로 정리해 두었고요. 복습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내동성의 개념은 재배학벌론 일부 4번 문제에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데칸돌씨는 강주변. 지금 바빌로브인가요? 아무튼 산주변, V자처럼 이렇게 산주변. 이런 식으로 연구를 했었습니다. pH와 상관 있는 거 P였습니다. 45번. 탈질 현상을 경감시키려면 환원층의 암모늄태의 질소 비료를 시비해주면 되는구나. 46번. 저기 붕소를 초성으로 하면 비읍시옷인데요. 이렇게 나쁜 말을 하면 굉장히 안 좋아하죠. 속이 상하죠. 그래서 이런 속썩은병 일으키는 건 붕소였구나. 2년생 작물. 자주 복습하는 걸로 대체를 해야겠고요. 사탕무는 2년생입니다. 48번 문제. 호박, 암바라거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학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49번. 토양 수분에 이제 작물이 주로 이용하는 건 모관수라고 수분 포텐셜 특강에서 따로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몰디브덴, 이거는 답이 정해져 있죠. 홍과식 작물의 질소 고정에 필요한 무기 성분은 몰디브덴이구나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51번 이거 유명한 거라고 한번 암기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네, 염색체 배가시키는데 효과적으로 이용되는 건 코이친 이거고, 콜리친, 발음이 어렵죠. 52번. 네, 땅속 줄기에 해당하는 거 헷갈릴 수 있지만 여러 번 보셔야 해요. 땅속 줄기, 생강연, 박하, 호프, 괴경, 그리고 알줄기, 구경까지 정리를 한번 다시 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틀렸다면. 53번. 네, 암술과 수술이 서로 다른 개체에서 생기는 것을 보고 이제 자웅이주라고 한다고 했고요. 54번. 작물의 내염성 정도가 가장 큰 거는 이제 순무가 약간 빨간색인데 이제 저희가 짠 걸 먹고 막 버티다 보면 빨개지는 것처럼 빨간색이구나. 그래서 순무는 네, 내염성이 가장 큰, 잘 참을 수 있는 친구입니다. 55번. 굴광 현상에서 해바라기가 빛을 사랑하여 이렇게 해를 따라가듯이 사랑하는 청춘, 그래서 청색광이었죠. 그리고 400대 과장이라는 것, 파장이라는 것까지 알아가시면 최고. 장명존자에 해당하는 것은 네, 단명종자를 알고 있다면 장명종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명종자라도 숙지하고 있자. 콩, 상추, 파, 양파, 베고니아, 펜지 이런 친구들이 단명종자였습니다. 57번 혼파를 하게 되면 네, 1, 2, 4번 같은 장점이 있지만 최종 작업 시에는 네, 씨를 모을 때는 상당한 곤란함이 있을 수 있겠죠. 58번 내 습성이 가장 강한 과수류는 포도가 강하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59번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수분 포텐셜 특강을 네, 제공을 해드렸고요. 한번 확인해 보신 후에 다시 한번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거 반대로 설명되어 있죠. 59번 같은 경우는 60번은 이제 독고마리가 이제 SI형 식물이군요. 61번 농약학으로 넘어왔습니다. 농약학에서 유기인계 살충제의 대표적인 예시인 EPN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네, 62번 같은 경우는 나머지 선지에 대해서만 조금 학습을 해주시고 틀린 설명은 굳이 가져갈 필요가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도 숫자로 나왔습니다. 63번도 숫자니까 한번 눈으로 익혀보고요. 네, 잘 안되면 뭐 패스해도 되는 문제였죠. 64번 문제는 계산 문제였고요. 계산 문제는 따로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65번 같은 경우 뭐 허용량이라는 거는 보통 하루 동안, 1년 동안, 10년 동안 아니고 보통 일생 동안 섭취하여도 아무 지장이 없는 최대의 양을 보통 네, 허용량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죠. 66번 역시 계산 문제니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제는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수용성이 아니라 불용성 주제와 계면활성제가 첨가됩니다. 68번 같은 경우는 정답 3번인데요. 농약을 혼용할 경우에는 바로 사용해야 합니다. 69번 이화 명나방. 이화 여대는 이제 저희 여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대학교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성을 말할 때 보통 메일, 피메일 이렇게 많이 하죠. 그래서 피메일로 가겠습니다. 네, 페노부카브 살충제 계통은 네, 카브가 뒤에 있으니까 카바메이트계 이렇게 한번 연결해서 가져보겠습니다. 네, 71번 같은 문제는 사실 조금 풀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거는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농약학에서 어디게 살균제는 이렇게 풀어보면 저를 풀 생각이 없었거든요. 혹시나 풀게 되신다면 네, 네, 풀면 더없이 좋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거는 준비를 안 하는 편입니다. 72번 문제는 이제 기피제로 쓰이는 거. 네, 이건 기피제의 대표적인 예시니까 저는 가져갔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디메틸. 네, 안전살포 방법. 당연히 바람을 등지고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바람인 등지고 해야지 제가 맞지 않죠. 74번 문제. 네, 유통기한 단축이 왜 목적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75번. 살충제의 적용 특성. 이거는 네, 나머지 유기인계의 특성을 정리하는 기회죠. 나머지 보기들로 정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황산 아모니아와 설탕이 증량제로 투입됐어요. 수용제라는 설명이었죠. 네, 우리나라의 농약 중에 맞지 않는 것은 무독성은 따로 분류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네, 계면활성제의 친유성리를 갖는 원자단은 네, COR입니다. 79번. 네, 안전 계수는 저런 뜻이 아니고요. 네, 실험 동물과 인간의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걸로 보통 0.01의 값을 갖습니다. 80번 문제입니다. 혼증제. 네, 이제 나머지들이 이제 혼증제로 주로 사용되기 때문에 좀 살펴봐 주시면 되겠고, 반드시 암기하실 필요는 없다고 설명드립니다. 네, 피는 이제 저희가 잡초 방지학에서 다룬 적이 있는데, 벼와 피를 비교하는 문제가 해마다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혀도 없고 귀도 없다는 거. 그래서 피가 났다는 거죠. 82번. 간접적인 피해는 병해충 매개를 하는 피해였고요. 전체 기간이 100일일 때는 네, 초기인데 극초기가 아니라 네, 이제 초반에 3분의 1 지점이라든지 거기가 시작점이 되겠죠. 20에서 30일 정도. 네, 그래서 접촉 경합에 의해 피해를 가장 많이 받는 시기입니다. 네, 동일한 제초제를 연속 사용하면 84번. 네, 군락천이가 유발되겠죠. 암바라성. 네, 암바라성은 암기법 복습해 주시면 되겠지만 암에 걸리면은 네, 우울해지죠. 왜 우울해질까요? 이러면서 복습했던 거 있죠. 그래서 광대도 나오고 다 나왔습니다. 복습을 꼭 해주셔야 하고요. 반감기라는 거는 2분의 1이 없어지는데 걸리는 시간. 87번. 네, 이식재배를 하게 되면 경합력이 높아지죠. 왜 그렇죠? 네, 생육 단계가 앞서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런 문제가 항상 나오기 때문에 이제 형태적으로 분류하실 때 눈으로 익히는 거, 구글을 통해서 내 이미지 검색 한번 해보는 거, 이게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기만 따면 합격이 아니라 실기도 봐야 되는데 실기에서는 이거 형태만 보고 그 해충이 아니고요. 그 해충도 맞지만 그 잡초의 이름을 맞춰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구글 링을 해놓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89번입니다. 잡초에 의한 피해, 토양의 침식을 막아주는 작용이 있지만 잘못 나와 있는 설명이고요. 90번은 네, 가장 옳은 거고요. 네, 복수 파일은 네, 빈출 문제에서 한번 확인을 했었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작물과 잡초 간의 경합. 네, 잡초 경합 한계 기간에 중점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라는 게 맞는 설명이었고, 네, 나머지를 자주 읽어보면서 92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번 문제입니다. 방봉산이과가 아닌 거. 네, 방풍산이과는 이제 특징이 있어야 줄기가 삼각형 모양이면서 뾰족뾰족한 이제 인편 같은 걸 가지고 있죠. 그래서 방동산이과 잡초를 한번 사진으로 검색해 보시고 올미는 거의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 54번. 네, 영양기관에 네, 올방개 같은 거 궤경으로 굉장히 표토부터 큰 게 특징이죠. 95번은 정의 문제였습니다. 96번. 휴면성이 결여되어 있지 않고요. 일단 그게 유리한 것도 아닙니다. 휴면성이 있는 게 유리하겠죠. 97번. 네, 이거는 월년생 잡초라고 한다고 했죠. 가을, 겨울에 발생해서 월동 후에 봄에 이제 결실하는 거, 그걸 월년생 잡초라고 했는데, 월년생 잡초 같은 경우도 제가 중요하게 다뤄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복습 파일을 통해서 복습해 주시면 되겠고요. 복습 파일은 네, 그 빈출 문제의 강의 자료들로 복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98번은 네, 포착돼서 운반되기 쉬운 거는 복부말이라고 했습니다. 99번 문제입니다. 네, 또 잘 달려왔습니다. 다음 잡초 중 종자의 천립 중이 가장 가벼운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명아주가 제일 가볍구나. 명아주 가볍나 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100번 문제. 네, 뿌리가 토양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네, 다 가래 친구들은 일단 부유성 잡초인데 뿌리까지 떠다니는 거 네, 이건 생이 가래. 네, 가래 중에 생일 가래는 뿌리가 고정되었지 않다라는 것까지 가져가시면 네, 21년도 2회까지 풀이를 완료했습니다. 네, 이번 시험 어떠셨나요? 대체로 비슷한 흐름으로 출제가 되고 있죠. 네, 그럼 이제 마지막 남은 21년도 1회 문제 풀면서 21년도 문제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잠시 후에 만나요. 자, 이제 마지막 남은 제 1회 정기 기사 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테리오 파지 같은 경우는 이제 세균병을 찾으라는 거죠. 세균을 감염시키는 바이러스가 박테리오 파지이기 때문에 흰잎 마른병 같은 경우가 이제 세균병이 되겠고 나머지 깐부기병은 진균, 줄무늬병, 잎마른병은 바이러스 병이 되겠죠. 과수의 자주날개 무늬병 같은 경우는 분류학적으로 담자균에 해당이 되고요. 자자로 외웁시다. 흰가루병을 방지하기 위해서 잎과 줄기에 약재를 처리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거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 기주처기적 독소는 빅토린만 지금 출제가 되고 있어요. 몇 해 동안. 그래서 빅토린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공 배지에서 배양이 가능한 식물병원체 어떤 거냐? 네, 결국에는 이제
인공 배지에서도 되려면 이렇게 바이러스나 파이토플라즈마 같은 이제 순활물 기생체도 아니고 선충 같은 경우도 인공 배지에선 배양이 어렵기 때문에 세균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태양 광선을 차단할 정도의 기생성 종자식물은 사실 존재하지 않고요. 네, 태양 광선의 차단에 따른 생장 불량이 아니라 네, 영양분을 이제 갈취하는 거겠죠. 7번 시설 재배에서 발생하는 토양병해. 네, 토양병해인데 이제 경협 처리제를 사용한다고 해서 토양병해가 뭐 해결이 될까요? 해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8번 풋마른병. 네, 세균에 의한 병이고, 네, 이거는 비슷하게 나왔을 때 이제 해부학적 진단으로 네, 뿌연 물질 이렇게 출제가 된 적도 많았었죠. 네, 여기서 옳은 설명이랑 함께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9번 네, 균핵병에 대한 설명. 네, 1, 2, 3번을 가져가시면 되고, 10번은, 네, 정의 문제죠. 어떻게 보면 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읽어보면서 네, 납득이 가면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11번, 잔황각이 보이는 거, 분생포자. 네, 밤나무 줄기 마른 병도 다양한 주제로 지금 출제가 되고 있는 병입니다. 최근의 경향성에서도 자주 보이는 병입니다. 네, 아스퍼, 네, 아스퍼인데 뭐 에스파 아세요? 에스파 요즘 아이돌 그룹 굉장히 핫한 그룹이었는데 그런 것처럼 유명한 또 독소가 있습니다. 균독소 아플라톡신이라는 유명한 독소가 있는데 네, 에스파 유명한 것처럼 균 독소계에서 아플라톡신도 상당히 유명합니다. 유명한 친구들 이렇게 엮어서 외워주시면 가능하지 않을까. 13번 문제. 뽕나무 오갈병의 병원체로 옳은 것은 네, 오갈병 같은 경우는 몇 가지 제외하고는 네, 복숭아나 이제 벚나무, 빗자루병 제외하고는 파이토플라즈마 계열의 병입니다. 파이토플라즈마랑 연결해서 한번 복습해 주세요. 파이토플라즈마는 어떤 거였지? 네, 뭐의 감수성이었었지? 이거 한번 직접 찾아보면서 공부하는 게 제일 효과적입니다. 14번 붉은별 무늬병은 네, 붉은색도 자색이라고도 많이 자홍색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붉은색이구나. 붉은색. 15번 플라스미드에 의해 지배되는 형질이 아닌 것은 나머지 3개가 그러면 플라스미드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군요. 나머지 선지들을 가져가는 게 중요하겠죠. 오답은 언제나 다른 식으로 나올 수 있지만 정답은 비슷하게 나옵니다. 맞는 설명은 비슷하게 나옵니다. 16번 네, 바이러스 구성 요소에 대한 문제였고요. 쉬운 문제였습니다. 17번 네, 한 회차에 2번 나왔네요. 밤나무 줄기 마른 병이. 네, 각 피를 통해 직접 침입하지 않는 거, 밤나무 줄기 마른 병이 되겠습니다. 네, 균류가 아닌 거, 뽕나무 오갈병 같은 경우 파이토플라즈마의 의한 병입니다. 19번 뿌리 혹병의 주요 발생 원인은 네, 세균 감염이고요. 네, 20번 식물병으로 인한 피해. 네, 위에 정리해 둔 것처럼 나라랑 작물, 병 이름 이 정도까지 연결이 돼야 돼요. 연결이 돼야 됩니다. 연결할 수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과목으로 넘어가서 21번 누에의 휴면 호르몬이 합성되는 곳은 네, 휴면 호르몬 같은 경우 신경 분비 세포에서 합성이 됩니다. 누에의 휴면 호르몬. 22번 윤작으로 방제 효과가 네, 생활사가 짧다는 거는 네, 한 세대 한 세대가 짧다는 건데 네, 세대가 짧으면 윤작에서 저희가 윤작을 하는 기간보다도 짧은 생활사를 가진다면 네, 효과를 거두기 힘들겠죠. 이거와 더불어서 윤작의 효과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복숭아 심직나방에 대한 설명입니다. 월동고치는 네, 무슨 모양일까요? 월동고치는 원형고치입니다. 방추형은 여름고치였었고 복숭아 심직나방 같은 경우도 네, 뭐 담배나방 이런 것과 더불어서 자주 출제가 되고 거세미나방 이런 것과 더불어서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네, 배설물 없다는 거 그리고 심식한다는 거 방제 방법 봉지 씌우기라는 거 가져가시면 되겠고 입벌레는 이제 실기에서 정말 자주 볼 텐데 무당벌레처럼 생긴 애들도 많아요. 그런 애들 입벌레는 근데 설명에 지금 잎이라고 써놨는데 잎이 아니라 리프 잎입니다. 잎벌레는 딱정벌레 목에 속하고 네, 우리 미생물을 먹어주는 아주 착한 친구죠. 톡톡이라는 친구였습니다. 26번 배나무이는 노린 제목입니다. 네, 가슴마디에 있는 김은수는 네, 목이 붙이는 아이의 연계 그리고 나머지는 한 쌍을 일반적으로 가진다.
28번 선청적 내충성과 상관없는 거 회귀성. 29번 일형 요충만이 식물을 침입할 수 있는 거. 네, 기억할 수 있다면 기억하고 가시면 당연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30번 문제. 네, 주제죠, 주제.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은 주된 성분, 주제입니다, 주제. 그리고 나머지는 보조제고, 주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보조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31번 문제입니다. 말피기관이 배설기관이라는 맞는 설명이었고, 네, 나머지 선지들 한번 왜 틀렸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팝나무 진딧물은 네, 조팝나무 진딧물이어서 조팝나무에서 월동하겠죠 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오산. 네, 이름값은 못하고 다른 곳에서 월동하는군요.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33번 네, 부화돼서 나오는 것을 난태생이라고 했습니다. 정의 문제입니다. 34번 네, 피해 사정 예찰법. 이거는 빈출 문제에서도 한 차례 확인한 바 있고요. 네, 발생 예찰 방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5번 문제입니다. 네, 재배 시기를 조절하는 것은 농사 지으면서 할 수 있는, 농사에 관련해서 할 수 있는 방제법이죠. 그래서 경종적 방제법에 해당한다. 36번, 사진으로도 본 적이 있습니다. 고추를 어떻게 가해했죠? 윗부분 뚫고 들어가서 유충이 가해하는 형태. 그게 담배 나방이었습니다. 네, 담배불로 이렇게 쫙 지진 것처럼 그런 피해 증상을 나타내고 있고. 37번, 네, 굉장히 진딧물에서만 나타나는 특이한 생식 방법이니까 자주 나올 수가 있습니다.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38번 완전 변태를 하지 않는 거. 네, 완전 변태류들은 그걸 알으셔야죠. 애벌레, 그러니까 유충의 모양이랑 성충의 모양이 완전히 달라요. 입벌레 같은 경우도 완전 변태를 해서 유충과 성충의 거의 연관성을 거의 가지지 않고, 하늘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소도 이렇게 보통 이제 살구색 애벌레, 그리고 복숭아병, 나방 같은 경우도 번데기 시기를 거치면서 완전 변태를 하고요. 진달래, 방패벌레류들은 이제 불완전 변태를 하는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39번 문제, 이제 오갈병 매개하는 거는 끝동매미충, 네, 주요 병해고 농림해충학뿐 아니라 병리학에서도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40번 문제, 잎틀의 형태가 변하지 않는 거, 매미는 안 변하고요. 매미 중에서도 해충으로는 말매미가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과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포도의 이제 착색. 포도가 보통 적포도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안토시안의 생성을 가장 조장하는 것은 자외선입니다. 근데 색깔도 왠지 조장할 것 같죠. 안토시안, 자외선이 조장합니다. 42번 도복 대책. 네, 질소비료 같은 경우는 이제 웃자람을 유발하는데 너무 많이 시비가 될 경우에는, 근데 질소비료를 계속 준다는 거는 맞는 설명이 아니겠죠. 43번 문제입니다. 적산 온도가 높은 거. 벼가 상당히 높은 편이구나 라는 점만 알아두시면 되고, 메밀은 상당히 낮은 편이죠. 44번. 네, 내동성은 이제 빈출 문제 일부 4번 문제에서 다룬 적이 있기 때문에 확인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45번 문제입니다. 45번 문제는 이제 용성 인비 같은 경우는 이제 임산질 비료였고요. 과거 다른 문제에서는 네, 용성인비가 질소 비료냐라고 물었던 문제도 있었지만, 용성인비는 이제 임산질 비료였고요. 네, 속효성도 아니라는 거 이렇게 함께 연결지어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46번. 네, 토성이 넓은 게 콩이 토성이 넓구나 라는 걸 알아둔다면 좋았을 문제. 47번. 네, 이건 나머지 선지들을 반드시 챙겨야 되고요. 빈출에서도 한번 확인을 한 적이 있는 문제 같습니다. 48번. 네, 이제 경화를 빨리 시켰다는 거는 이제 지배인 농도 감소랑 같은 말을 의미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9번 문제. 네, 배유 종자는 이제 곡물이 대부분이고요. 무배유 종자는 편식의 대상이 많다. 빈출 문항의 정리본을 복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0번. 종자의 파종량. 파종 시기가 늦어질수록, 네, 파종이 늦어질수록 파종량을 늘려서 네, 다 수확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해줘야겠죠. 51번 문제입니다. 도열병 저항성이에요. 도열병 저항성이랑 가장 관련 있는 거는 내비성인데, 자, 사실은 저도 어떤 판단 기준을 가지고 이제 풀어야 될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내비성이로구나. 자주 확인을 하다 보면 맞출 수는 있을 것 같아요. 52번. 내건성이 강한 작물. 네, 기동세포가 발달해 있고 저수 조직도 발달해 있는 편이죠.
네, 53번 문제입니다. 네, 여기서는 자본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여건 키포인트였고요. 네, 54번입니다. 작물의 종류에 따른 시비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네, 이거는 사실 조금 힘들어요. 네, 그래서 작물별로 다 알아야 되는데, 저는, 저 같으면 이건 문제는 안 가져갈 것 같습니다. 뭐가 나올지도 모르는데, 각각의 작물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은 조금 비효율적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우리 충분히 많은 문제 맞출 수 있기 때문에 55번 같은 문제를 맞출 수가 있잖아요. 단명 종자에 대해서 완벽히 외우고 있다면 장명 종자 굳이 외우지 않아도 되고 지금 1, 3, 4번에 나와 있는 거 모두 단명 종자의 예시였죠. 56번 정화 5세만 보고도 답을 맞출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57번 네, 경수에서 침종이 길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네, 원형질 팽만 상태 이거 수분 포텐셜 강의에서 설명한 적이 있고요. 0일 때 원형질 팽만 상태라는 거 59번 요수량이 많은 거 옥수수, 수수, 기장 이 세 가지 보기가 요수량이 적은 것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클로버가 많은지 적은지 사실 모르시더라도 문제 푸는 데는 큰 지장이 없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60번 당연한 얘기가 출제가 되어 있고요. 당연하죠. 햇볕을 받았는데 온도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올라가겠죠. 올라가고 그럼 당연하면 네 동화 물질이 축적되죠. 축적되면 내부에 이제 용질들이 많아진다는 얘기고 용질이 높아지면 삼투압도 당연히 높아지겠죠. 네, 빈칸이라서 조금 당황하셨을 수는 있지만 어렵게 출제되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다음 과목입니다. 생장 조절제가 아닌 거는 나머지 세 개는 많이 본 건데 실록산계 잘 못 봤죠. 이렇게 풀어주셔도 되고 네, 분자의 물리성. 네, 물리성에 대한 문제 1년에 한 회 이상, 한 번 이상 반드시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네, 반드시 알아두셔야겠고 간단하게 그 의미하는 바까지도 조금 알고 계시면 이거 문제 맞추는데 좀 더 유리하겠습니다. 63번 농약 사용 후에 나타나는 약해. 네, 부성분에 의한 약해는 이제 성분에 의한 약해죠. 그래서 이거는 해당하지 않고 계산 문제는 지금은 풀이하지 않습니다. 네. 흡입이 가장 세다고 했어요. 65번 문제. 흡입이 가장 세고, 그 다음에 먹는 거고, 그 다음에 피부에 닿은 거예요. 66번. 경구 중독에서. 네, 이거는 나머지 대책들을 한번 학습하시고, 지금은 그 농약학 복습을 하시면서, 네, 빈출 문제 이제 내용 정리해 놓은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생물 농약. 속효성이라는데 속효성이 아니겠죠. 네, 지효성입니다. 효과는 상당히 느리게 나타나지만 지속력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네, 나머지 설명들 다 맞는 설명이죠. 68번. 네, 잔류성이 낮은 거는 증발이 쉽다는 거는 그만큼 남는 양이 적다. 잔류성이 낮다라는 이야기고 69번. 농약 원재를 물에 녹여고 동결 방지제. 이거는 액제에 대한 설명이죠. 네,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70번. 분재 같은 경우는 이제 입자 단위로 살포를 하는 거고요. 물에 별도로 타서 이용하진 않습니다. 네, 파라티온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신경도 해당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72번. 네, 이거 맞추기 어려운 문제죠. 이런 거는 저는 안 맞춘다고 보고 가고 있는데 혹시 맞추고 싶으시다면 네, 한번 확인을 해서 맞추시면 될 텐데 뭐 구글 검색이라든지 충분히 많은 자료들을 수집을 하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저는 효율성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우리가 맞춰야 될까? 그리고 이 문제를 설령 구글링해서 맞춘다고 해도 조금 변형돼서 나오는 문제를 맞출 수 있을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닌 것 같아요. 네. 신규 제형이 각광받지 못한 이유. 네. 네, 강한 성분은 요즘 많이 이용을 안 한다고 했었고, 네, 나머지들이 문제였죠. 나머지들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네, 불안하죠. 우리가 74번. 왜 불안해요? 우리 대학생 시절에는 F 다음에 D가 낮은 학점인데, 네, D 학점을 받을까? F는 안 받을 것 같은데 D 받을까 두려운, 네, 우리들의 마음을 생각한다면, 뭐, D가 되겠습니다. 75번 문제 풀이하지 않고요. 76번 문제, 네, 선충이죠. 네, 선충, 선충전 카드, 하이패스 뭐 이런 카드 충전해서 쓰잖아요. 그래서 카두에서 선충전 카드, 선충은 카드. 네, 77번. 네, 저항성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한 문제죠. 감수성, 그리고 저항성. 저항성이 분자에 위치한다는 점. 네, 78번 문제 풀이하지 않고 119번 문제는 별도의 계산 문제 특강에서 풀이합니다. 농약 잔류 허용 기준 설정 시.
네, 잔류 특성. 이거는 해당하지 않고 나머지들은 다 본 개념이죠. 안전계수라는 건 보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치고 일일 섭취 허용량도 이제 일일 동안 평생 섭취해도 네, 지장이 없는 수준. 최대 무작용량은 이제 동물 실험 동물에서 네, 어떠한 영향이 없는 단계. 네, 81번. 네, 올방기에 패버리기 해서 외웠었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이제 거의 막바지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82번 문제입니다. 네, 천적을 이용한 생물학적 잡초 방제법에서 천적이 갖추어야 할 전제 조건이 아닌 것. 네, 접종 지역에서 이동성이 낮아야 한다. 네, 이동성이 어느 정도는 높아야 하지만, 네, 그 천적들이 이동하면서 능동적으로 잡초를 방제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동성이 낮아야 한다라는 설명이 맞을 수는 없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트라이진계 제초제의 주요 이행 특성은 뭐 외울 수 있다면 좋겠지만 트라이 한번 해보시고요. 트라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84번 문제. 벼에서 주로 사용하지 않는 것. 그러면 나머지는 벼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나머지 선지들을 익히는 방향으로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넘어갔나요? 넘어갔네요. 넘어간 것 같은데. 네, 땅콩 포장. 네, 저 문제도 풀지 않겠습니다. 저는 사실 잘 몰라서. 이런 잡초 방지학은 좀 지엽적인 게 나오면 사실 풀이를 할 수 있거나 없거나 정말 둘 중 하나로 나눠지기 때문에 근데 이런 문제까지 가지고 가기는 약간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월년생 잡초 이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월년생 친구들이랑 친해져야 됩니다. 네, 나머지들이 다 해당하는 걸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89번. 네, 이거는 이제 자주 복습하면서 눈으로 익히는 방법밖에는 없겠는데요. 네, 89번 문제가 그렇고요. 네, 90번 같은 거는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었는데 C4 식물이 네, 생장이 빨라서 정합에서 유리하다는 거 네, 저희가 재배학 원론에서도 그때부터 확인한 내용입니다. 91번은 정의 문제고요. 92번 종자로 번식하는 거는 네, 주로 오답 선지에 보시면 네, 영양 번식 방법이 포함된 경우가 많고요. 강피나 이런 친구들은 종자 번식을 하는 대표적인 식물이니까 또 가져가실 수가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93번. 상승작용이라는 거는 두 개를 합쳐놨을 때 기존 하나하나였을 때보다 그 효과가 높아지는 걸 상승작용이라고 합니다. 94번. 화분과 잡초로 옳은 것은? 화분과 잡초는 벼처럼 생긴 애들을 말한다고 했죠. 나도 겹풀이 해당합니다. 95번. 네, 작물과 같이 자라는 경우 빈 공간을 메워 채워주긴 하지만 그게 도복을 막아주는 효과라기보다는 네, 그건 오히려 안 좋은 효과죠. 네, 같이 자라는 건 애초에 좋은 효과를 내기가 거의 힘들고요. 96번 문제는 네, 선택성이 있기 때문에 잡초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제초제가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97번 문제입니다. 1년생 잡초 나올 때마다 잡으로 정리하는 게 제일 효과적인 방법일 것 같아요. 계속 다른 게 나오느냐? 다른 게 나올 수도 있지만 같은 것이 계속 출제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58번 문제입니다. 비선택적인 거. 네, 글라이포스페이트 같은 경우는 비선택적으로 전멸시키는 거고 다르게 나왔을 때는 네, 빈 땅에다가 처리하는 네, 빈 땅에다 처리하는 제초제는 그럼 얘도 답이 똑같았죠. 글라이포스페이트로. 99번 문제입니다. 종자가 바람에 전파되기 신고. 망초나 방가지똥. 방가지똥 같은 경우는 민들레와 매우 비슷하게 생겼는데 구글링 한번 해보시고요. 망초 같은 경우도 종자가 작고 가볍기 때문에 바람에 의해 전파가 잘 됩니다. 100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잡초 곤락의 변이 및 천이를 유발하는 것은 네, 유사 성질의 제초제를 계속 사용하는 것이라고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식물보호기사 정기 기사 문제로 출제되었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 지금 이제 첫 번째 학습하시는 걸 텐데 아무래도 점수가 만족스러우실 수도 있고 또는 아직은 네, 좀 불안한 수준에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지속적으로 5개년 걸 학습하시다 보면 충분히 좋은 결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대신에 중요한 거는 이제 반복 학습이라고 생각하고 남은 기간 동안 항상 지속적으로 복습을 해주시는 것이 여러분들 시험 점수가 좀 더 안정화되고 네, 합격선에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2021년도 식물보호기사 정기기사 문제, 기출문제 풀이를 마쳤고요. 네, 이어서 2020년 문제, 2019년, 18년, 그리고 17년 문제까지 업로드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네, 여러분의 합격하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